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 계산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묶을 한 방이 지금 부족하다. 검찰이 예를 들면은 쌍방울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가지고 쌍방울이 요청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지만은 증언이 없는 거예요.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 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들으신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보통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 기자들한테 연설문이 미리 배포가 돼요. 물론 그렇죠. 이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도를 하는 게 이제 네. 그 관례인데, 근데 오늘 저도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깜짝 발언이었고요. 돌발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연설 말미에 나왔는데요. 해당 발언은 민주당 당대표실이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본회의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전격 공개가 된 겁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임박해서 대표 연설 임박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연설 후에 기자들이 왜 이런 발언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지금 장가희 기자가 설명을 해줬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왜 오늘 이 시점에 결단을 하셨는지.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특보동의안에는 출석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고 뭐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조금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사람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보면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뭐 본인도 있고 뭐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성만 윤관석 의원도 있고 하여튼 민주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 줄줄이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지금 와서 체포 동의안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배경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산무 대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었죠, 그때 자기희생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비전이 없다. 특히 이제 자기희생,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당내에서도 비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방탄. 이게 지금 이번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한 거는 본인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런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리더십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되고 돌아온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당히 뭐 이제 검찰에 맞선 대표다.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명계에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승부수를 건 건데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 계산이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묶을 한 방이 지금 부족하다. 검찰이 예를 들면은 쌍방울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가지고 쌍방울이 요청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지만은 증언이 없는 거예요.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추가로 날라와도 충분히 이거는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이 섰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런 검찰이 분석들이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도 바로 구속이 될 일은 없다라고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100%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우 씨,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본 것 중에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불체포특권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왜냐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을 내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수사가 보강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똑같은 영장을 똑같이 청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강 수사가 됐는지 예를 들자면 또는 또 다른 혐의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전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노웅래 의원의 지금 그 기소권 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어떤 상태이고 불구속 기소가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발언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보다는 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갑작스럽게 이런 그런 이 대표의 어떤 뭐 내려놓겠다라는 발언을 한 건 사실 저희가 의심스럽고 또 가장 최근까지도 그렇다면 윤관석이나 이성만 의원의 불체포 특권부터 사실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서 한결같이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 과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습니다. 이번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일 에디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래도 보면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 혼자만 이렇게 선언할 게 아니라 민주당 뭐 당론도 정하고 법 개정해가지고 다 같이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혹시 이것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법이 지금 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거를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표결을 안 하고 내가 혼자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왔다, 체포동의안이 왔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연설하잖아요. 네. 앞에서 사전에 그러면은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할 테니 저를 그러면은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2021년 9월에 정찬민 의원이 당시 용인시장 할 때 뇌물수수한 혐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겠죠. 네. 장기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법 개정 사안이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부채포 특권을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당론이 없어요. 지금 원래도 당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민주당한테 쏟아지는 비난은 상당히 크겠죠. 근데 뭐 그건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직도 모호한 영역에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당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많이 고심도 있고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장가희 기자, 지난 3월인가요?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뭐 서약도 하고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3명 중에서 58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했습니다. 여기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 동의안을 수용을 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할 경우에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